자, 아까 FA50 이번에 네. 이제 개량형이 발주가 됐는데 네.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됐는데 여기에 특징은 아무래도 A사 레이더 네. 이게 이제 장착이 됐다 말씀하셨거든요. 네, 예. 어떻습니까? A사 레이더가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게 그렇게 우리가 특이하게 혹은 큰 어떤 의미를 둬야 되는가 역시 궁금해져요. 말씀하신 대로 핵심, 이번에 계약하는 핵심이 이제 블록 20에 A사 레이더 장착한 FA50에 12대. 근데 이게 이제 특징이 말씀하신 대로 그 레이더가 스캔하는 모든 공간을 동시에 스캔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표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옆에 또 이제 위험 물체가 이제 비행 물체가 나타나면 그것도 동시에 이제 들여다보면서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동시에 또 이제 이 밑에 해상이라면 또 함정이 뭐가 움직이나. 그러니까 동시 감시가 이제 되는 게 A사 레이더의 특징이죠. 근데 기계식 레이더는 이제 뭐 한쪽 목표만 이제 집중한다든지, 네. 뭐 동시에 이거를 감시한다 하더라도 대형 전투기에서는 좀 가능한 대형 전투기 A사 레이더도 장착하는 경우 있으니까 구형 전투기지만 뭐 F-15E 같은 게. 근데 이거는 이제 작은 경전투기에 아주 효율성 높은 현재로서는 이제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가 이제 장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작으면서도 이런 감시 능력이 아주 탁월한 거죠. 다만 이제 이게 좀 A사 레이더 종류도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게 좀 작다 보니까 탐지 거리는 좀 한계는 있을 거예요. 네. 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리핀 공군 입장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굳이 F-16V라는 전투기를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그다음에 금방 적응도 안 되는 걸 살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전투기에 신형 레이더 장착된 게 효율성이 높다 해서 발주를 이제 하는 건데 핵심은 역시 A사 레이더고 이렇게 이제 동시 감시 뭐 멀티로 감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 중국제 전투기가 전자 재밍 걸면서 아니면 전자전기들이 이제 재밍을 걸면은 그 교란 대응을 이제 해야죠. 식별을 그럼에도 그 전자 환경에서도 식별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A사 레이더가 이제 가능한 거예요. 전자재밍을 한다는 거는 그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끔 뭔가 전파 방해 같은 걸 쏜다는 건가요? 예, 그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최신형 A사 레이더는 지금의 그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 FA50에 달릴 블록 20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주 최신 레이더예요. 그러니까 크지는 않지만 사이즈가 그게 어떤 개수, 소위 그 입자가 들어가 있는 개수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도 상당히 그 효율성을 높인 그 첨단 A사 레이더에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의 A사 레이더가 아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필리핀 공군에서는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거 가지고 급한 대로 좀 불을 끌 수 있다. 공중전 그 환경에서 꼭 맞닥뜨리지 않더라도 다 감시하고 회피하고 또 추적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아주 수월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당연하게 이 필리핀 공군이나 국방부의 전체 수준을 보면은 탁월한 선택이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은 동시 추적 가능한 적기가 이제 편대가 보통 4대인데 뭐 8대, 12대 이렇게 막 한꺼번에 퍼져서 날라오면은 그 동시 추적 가능한 표적 처리 숫자가 이 A사 레이더에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식 레이더에서 한계가 있고 동시 대응이 좀 어렵고. 그래서 이 감시 능력이 A사 레이더가 이제 상당히 우월하다. 네. 그리고 탐지 거리가 실제 이제 어느 거리까지 볼 수 있나가 기존에 FA50에 장착된 기계식 레이더보다 더 50% 증가해, 더 멀리 보는. 그렇군요. 예. 진짜 이번에 보니까 이 공중전 개념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예. 멀리서 먼저 발견하고 미사일 쏴버리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선박 날리는 게. 레이더 탐지 거리, 확장 거리하고 전자전 재밍에서 견딜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걸맞는 공동 미사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전자전기 지원도 있어야 되고, 조기용보 통제기도 지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진짜 이게 장비 싸움이네요. 근데 대한민국 공군은 이제 그 중에서 없는 게 전자전기는 아직 없어요. 전자전기 없어서 그거는 이제 올해부터 개발을 국산으로 하겠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개발이 끝나서 양산 배치되고 하면은 2030년대 조금 늦었죠. 그러네요. 예. 근데 그 전자재밍인가요? 이거는 사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왜냐면 이게 이번에 그 인도 파키스탄 그 보니까 멀찌감치씩 떨어져 가지고 먼저 발견하고 쏘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전자재밍을 한다는 거는 뭔가 자꾸 가까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뭐 레이더 탐지 거리가 보통 200km로 표준치가 200km 하면은 그 정도를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현대 전투기들이 보통 그 대형 전투기, 지금 말씀드리는 F-50은 경전투기 좀 작은 스몰 사이즈라면은 대형 전투기는 그 러시아제 수호이 30 같은 대형 전투기 그런 기준에 했을 때는 뭐 표준 그 탐지 거리가 이제 200km 이상. 뭐 네. 300에서 400km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그냥 전파를 쐈을 때 돌아오는 그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멀리 가는 것 같은데 200km는 이제 포착을 해서 내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미사일 쏴서 다 이렇게 식별해가지고
그러니까 표준 평균 200km.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에이사 레이더는 어느 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만드는 겁니까? 아, 여러 나라요. 아, 이거는 뭐 어떤 그 하나의 그 형식을 얘기하는 거지 제조원은 다양한가 보죠. 그러니까 전투기를 이제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나라들은 다 만들고 있는. 아, 그럼 우리도 에이사 레이더는 네. 우리가 직접 네. 개발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번에 이제 KF-21 때문에 개발 이제 막바지에 와 있죠. 아, 이제 완성 단계에 와 있죠. 그럼 실전 우리- 배치할 수 있는. 그럼 우리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레이더 이 기술력, 이 능력이 뛰어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뭐 K방산의 출발점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 해외에 의존하면 한계가 있고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게 이제 딱 발제가 되고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게 KF-21 보라매 전투기를 개발하기 시작하는 날부터 동시에. 아, 동시에. 예. 그걸 국산화 이제 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2000년대 이제 들어서면은 지금까지 그 사이에 기술 발전이 아주 급속도로 됩니다. 옛날 같이 뭐 이런 페이퍼, 종이로 설계하는 시대가 아니라 다 컴퓨터로 이제 캐드캠이라는 것도 항공기 설계하는 데 쓰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기간을 좀 줄여졌죠. 우리가 이 진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아주 첨단화된 기술들이 이제 다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소재 기술도 발전돼 있고 해서 짧은 시간에 거의 10년 만에 이제 이거를 달성하게 된 거예요. 옛날 같으면 못해요. 네.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생각하면. 그렇군요. 자, 이 KF-21에도 이 에이사 레이더가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네,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최고 사양급의 어떤 그 무기, 체제,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기준이 현재로서는 이제 스텔스 전투기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4.5세대의 첨단 전투기에 선봉에 섰다. 아, 4.5세대.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4.5세대 전투기 중에서 설계부터 레이더까지 가장 늦게 개발한 나라가 됐어요. 아. 그 시기가.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해서 그만큼 더 첨단 기술 더 적용을 한 거예요. 그 안에서도. 아, 그러니까 스텔스는 아니지만. 음, 근데 또 외형은 스텔스 전투기를 착각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또 디자인을 삼았던 거는 그 다음 단계 5세대 전투기를 가기 위해서 외형을 이제 확정을 줘야 돼요. 왜냐면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뭐 F-16이나 라팔처럼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하면은 뜯어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그 스텔스를 지향하려면 이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발사체들이 들었는데. 근데 KF-11 보라면은 이제 처음에 설계할 때 사실은 내부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안에 이렇게 좀 빈 공간이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엔진도 이렇게 배열을 하고 폭탄창이죠. 뭐 미사일 무장창인데 그걸 다 염두에 뒀고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세계적으로 막 떠들면은 이제 미국이 견제를 합니다. 아니 F-35 그렇죠. 스텔스 전투기 지금 한참 막 동맹국에 팔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시끄러워서 잡음을 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엔진은 미국제죠. KF-11도 FA-50처럼. 근데 좀 이렇게 개발 기간에 좀 조용히 있어라. 난 그 사이에 F-35 좀 많이 팔아서 치지 마라. 확정을 줘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내가 도와주고 있지 않냐 엔진 판매해서 그리고 중요한 그 소프트웨어 검증 이거는 우리 로키드 마틴 자국 내 로키드 마틴 회사의 엔지니어들이 사천에 파견이 돼서 선생님으로서 좀 봐주지 않냐 오류가 있으면은 그 결국 지원을 하는 건데 도와주고 있고 이게 어떤 동맹국으로서 전투기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좀 이거 활동하는 F-35 활동하는 좀 조용히 있어라. 네. 그래서 이게 카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서 홍보를 한다든지 행사할 때 슬그머니 이런 화면상에서 슬그머니 이렇게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2018년도에 내부 무장창 이렇게 발사하는 걸 이게 열어서 그것도 사천 공장 내에 이제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 사장님이 그거를 이제 틀게 하고 그럼 저희 같은 걸 딱 봤죠. 결국 스텔스네.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 여지를 앞으로 그 기회를 마련한 설계를 했구나. 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방위사업청이 어떤 그 세미나 때 관련 세미나 때 아예 그 책자에 한 페이지를 할애합니다. 내부 무장청이 있는 항공이다. 네. 그러니까 조용히 이제 아주 조용하게 홍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일반 언론에서는 그거를 접하지 않은 언론에서는 이제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5세대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뭐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근접한 자료로.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은 아예 설계 자체가 5세대를 향하는 스텔스를 향하는 거였다. 예. 그래서 뭐 저희 디펜스 타임즈에서는 칼라 페이지 낼 때 그거 이렇게 보여주게 사진을 이렇게 화면을 찍어서 보여주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방사청 세미나 자료는 이제 뭐 제가 다른데 뭐 이렇게 나갈 때 이게 보여주고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증거물이 다 있어요. 실제 해당되는 그 기관의 자료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중국제 전투기를 포함한 무기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보다 수준이 높네 이런 어떤 인식이 커지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 시점이 이제 바로
한 2016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제 무기들이 전차를 포함해서 물론 뭐 어디 전차 경기대에 가서 뭐 그 캐터필러가 다 흩어져서 뭐 망가졌다는 이제 그걸 비아냥대는 걸 많이들 이제 이 영상으로 공개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전차도 뭐 99씩도 뭐 개량용을 다시 요즘에 만들겠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여파를 위해서 아주 개량용을 또 착수하겠다. 발표도 있었고 잠수함도 가면 갈수록 상당히 그 서방 측 유럽제 같은 그 성능으로 이제 좀 발전이 되고 있어요. 계속 좀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데 그다음에 수상 전투함도 마찬가지고 자국산 뭐 이지스함이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은 숫자가 많지 않은데 아마 2030년도 정도 가면은 숫자가 확 늘어나죠. 지금 지금 그 이게 성능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게 이제 분명히 지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겠네요.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J10 이게 이제 중국의 현재 주력기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발한 KF-21 그다음에 또 러시아의 그 관련된 그 비행기 이 성능을 좀 비교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일단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다들 이제 보고 있듯이 러시아 공군은 생각보다 못한 종이 호랑이. 그리고 이제 이 중심되는 전력이 스텔스기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뭐 4세대 전투기 중심이다. 그리고 이제 레이더도 뭐 완전한 능동 A4 레이더가 아닌 폐사. 그러니까 수동식 A4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고 주력이. 그리고 공중전이 뭐 이렇다 할 게 대규모 공중전이 또 없었다. 이게 소규모는 있었는데 대규모가 없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종이 호랑이 아니냐 러시아 공군이. 근데 그거를 대신하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중국 공군이 최근에 10년 사이에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거죠. 현대화를 아주 급속도로 한 거죠. 근데 그 기반이 되는 거는 미국에서 어떤 그 스파이전 해가지고 훔쳐온 그 기술도 있고 유럽에서 또 돈을 주고 사오는 기술도 있어요. 그걸 또 판매하는 또 업체들이 있었고 뭐 직접적인 기술, 간접적인 기술 그걸 다 모은 거예요. 기존에 러시아 기술만 의존한 게 아니라 그건 기반이 있지만은 미국 거 훔쳐온 거, 뭐 유럽제 걸 다 합하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물건이 된 거예요. 네. 이게 한 그 시작이 이제 그렇게 해서 완성되고 양산 배치, 대량 배치 시작된 게 딱 한 만 10년 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대화가 어느 정도 됐는데 또 반대로 이 중국군이 구형 무기도 많아요. 전차도 뭐 59식을 아직도 갖고 있다든지 59식 전차는 아주 옛날 거예요. 그다음에 저 후방에는 저 멀리 그 지방 도시 뭐 산악지대 같은 데는 또 공군기지가 있는데 뭐 J7도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다든지 전방에는 안 나와 있고 대만 상대로 태평양 방면으로 뒤로 다 빼놨으니까 그런 무기들을 이제 다 마저 처리를 이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미국 같은 현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는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돈을 또 추가로 벌어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을 미국이 차단하고 있는 거죠. 시작을 한 거죠. 경제 분야에서 돈을 못 벌게 해서 그런 투자를 못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완전한 현대화가 지금 된 건 아닌데 전방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최신형을 지금 배치해서 10년 전보다는 이제 정말 중국제 무기가 이렇게 우습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거는 이제 분명하다. 아니 그 우리가 어떤 중국과 제품, 공산품을 가지고 시장에서 부딪히면 우리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 가격 경쟁력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또 질도 좋아졌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 전투기, J10으로 표현되는 중국산 전투기 혹은 그 외의 중국산 방산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시장에서 맞붙었을 때 우리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방산 업체들 중심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10대 방산 업체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 나라의 그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상태를 면밀히 이제 조사를 하고 가면은 성공을 해요. 근데 그동안에는 그냥 닥치는 대로 간 게 많아요. 그리고 미국이 좋아하는 나라가 있고 싫어하는 나라가 있고, 대중국 포위망에 필요한 나라, 뭐 도와줘야 된다든지, 미국이 뭐 원조를 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또 러시아, 지금 이제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진행하고 있으니까, 러시아를 이제 견제할 수 있는 나라들, 그건 이제 유럽 쪽에 있죠. 그런 나라를 선별을 잘하면은 충분히 이 K방산은 이제 자리를 잡는데, 반면에 이제 중국이 그 옛날, 앞서 말씀하신 이제 90년대에 중국제 전투기를 판매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아프리카. 근데 여전히 그 중국제 90년대 도입한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전투기 J7인데, 아직도 주력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를 가면 안 돼요. 어차피 거기는 우리 시장이 아니니까. 정치 외교적으로 이게 끈끈해 중국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시간 낭비를 하지 마라. 하긴 그런 나라들이 보면은 다 그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중국의 경제력이 다 돈이 다 들어간 나라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미국이 설득해서 돌리게 한 나라가 케냐. 케냐. 네, 근데 케냐도 이제 군사 원조를 뭐 그동안 받아온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예전에 방송할 때 케냐도 우리 F-50 판매 대상국으로 봐야 된다. 미국이 이제 다시 끌어들였으니까 그 중국의 1대1로를 좀 벗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뭐라 그럴까요? 그 2차 전지 아니면 무슨 뭐 반도체 이런 것처럼 미국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 대상으로 우리가 또 영업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 근본적으로 F-50이나 KF-11 엔진이 미국제예요. 미국제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막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이거 갖고 안 되겠다 하니까 국산 엔진 개발하자고 이제 발제를 해서 지금 시작은 됐는데 이제 뭐 1월 달에 시작했어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연구원들 통해서 돈을 얼마 들이고 R&D를 어떻게 하고 이제 시작했으니까 서둘러도 10년 걸리죠. 국산 엔진, 전투기 엔진. 네. 그럼 그 사이에는 결국 미국제 전투기 엔진에 의존해서 수출해 나갈 수밖에 없고. 네. 그 중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산, 우리의 무기를 수출할 때는 이런 것까지도 정치, 국제정치학도 이 좀 연계를 해가면서 머리 써야겠군요. 근데 뭐 좀 아쉽게도 그동안에 언론에서는 그 얘기를 배경 그 설명을 안 해주고 무조건 K방사는 나가면 다 된다. 그러니까 국뽕 뉴스가 어떤 근거 없이 과장되게 했던 게 많은데 이제 필리핀 계약한 거 이런 네. 거는 이제 진짜 뉴스죠. 이런 거는 진짜 자기들이 필요하고 우리도 이제 어떤 성과가 이제 제대로 이제 1년 반 만에 거둔 거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번 거는 반가웠습니다. 하여튼 이게 시발점이 돼서 이집트도 100대 사주고 그러면 우리가 얻는 그 뭐라 그럴까요? 경제적 혜택, 수혜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이게 비행기가 많이 팔려 나갈수록. 그동안에는 일반 경제 분야에서 수출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뭐 반도체도 뭐 자꾸 이제 그 미국에서 통제를 하고 하니까 자동차도 그렇고 그럼 그 빠지는 부분을 방사는 이제 진짜 필요해서 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기라는 거는. 생존을 위해 사가는 네, 거죠. 그래서 국가 경제 진짜 이게 한 축을 이제 담당하는 시대가 왔는데 제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생각을 못 했어요. 이게 좀 암울하고 어두운 측면에 뭐 어둠에 뭐 상의들 해가지고 맞아요. 안 좋은 쪽으로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드러내놓고 국가 경제의 일부분 채울 수 있는 네. 고가를 채워줄 수 있는 수입.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연구를 잘해서 나라 대상을 잘 찾아서 미국의 어떤 그것도 있고 후원도 있어야 되고 같이 얘기도 해서 같이 팔아야 되는 것도 있고 미국제 엔진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면밀하게 이제 연구해서 접근하면 된다. 더 숫자는 늘어날 거고 뭐 유럽도 이제 그 중에 사이사이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사는 나라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철저하게 방어하는 입장이고. 네. 그래서 그것도 뚫으려면은 좀 꾸준하게 노력을 하면 그래도 몇 개 나라는 또 우리 물건 사가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K방산 특히 이번에 FA50으로 시작된 이 전투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소비자들이 자꾸 확산이 되면서 우리의 기술력, 그 다음에 우리가 점점 이쪽에서 어떤 레퍼런스를 쌓아가면서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K방산으로 성장하기를 정말 기대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